조용히 마음을 다잡을수록 우리는 관계의 본질을 더 또렷이 보게 됩니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사랑할수록 더 많은 기대를 품고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중에서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세상에서 가장 깊고도 가장 복잡한 인연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자식은 내 몸에서 나왔으니 끝까지 품어야 한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믿음에 대해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자식이라 하여도 도리를 잃으면 남과 다르지 않다. 이 말은 냉정한 선언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울타리였습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깊어도 그 사랑이 자신을 파괴하는 굴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었지요. 우리가 살아가며 마주하는 많은 비극은 놓지 못함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헌신하지만 그 헌신이 돌아오는 건 고마움이 아니라 요구일 때가 있습니다. 어느새 사랑은 의무가 되고 의무는 당연함이 되고 그 당연함은 결국 부모의 삶을 지워버립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평생을 자식을 위해 살았습니다. 공부시키고 결혼까지 시켰지만 자식은 부모의 희생을 자연스러운 일이라 여겼습니다. 감사보다는 불만이 앞서고 부탁이 아닌 명령이 되어 갔습니다. 그녀는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미워할 수도 없고 그런데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정약용은 이런 부모의 아픔을 이미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자식이 도리를 잃었을 때 그를 버리는 것은 잔인함이 아니라 지혜이다. 이것은 단절을 권하는 말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사랑의 경계입니다. 사람은 가까울수록 선을 잃기 쉽습니다. 정약용은 그 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도리이자 삶의 지혜라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언제 그 선을 그어야 할까요? 정약용은 이렇게 답합니다. 마음이 병들기 전에 거리를 두라. 한 노부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 농사로 자식을 키워낸 두 사람은 큰아들이 사업을 한다며 부모의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달라 했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어려우니 도와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을 내주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실패했고 집은 은행으로 넘어갔으며 아들은 연락조차 끊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한 채의 집이 아니라 평생을 바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무너졌을 때 부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내 자식이니까 미워하지 않으렵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워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시는 자신을 해치게 두지 말라. 이 말이 바로 핵심입니다. 용서와 단절은 다릅니다. 용서는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이고 단절은 내 삶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부모는 끝까지 희생해야 한다는 착각 속에 살지만 그 희생이 지속될수록 부모의 자존과 존엄은 무너지고 자식의 도리 또한 사라집니다. 사랑은 끝이 없을 때 아름다워 보이지만 그 끝을 모를 때 비극이 시작됩니다. 정약용은 부모의 사랑이 스스로를 삼키는 불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사랑으로 망하고 집안은 연민으로 무너진다. 이 말은 냉정한 현실의 언어이지만 그 안에는 부모로서의 마지막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대신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약용은 또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자식이 도리를 잃었을 때는 마음을 거두는 것이 진정한 교훈이다. 자식이 철들기를 기다리는 부모의 인내는 아름답지만 그 인내가 끝없는 고통으로 바뀐다면 이제는 기다림이 아니라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결단이란 미워함이 아니라 나를 잃지 않겠다는 다짐입니다. 그 다짐이 있어야 부모는 스스로의 삶을 다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정약용은 사람의 마음을 꿰뚫는 통찰로 이렇게 남겼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작은 일에서 드러난다. 은혜를 받고도 감사하지 않는 자는 이미 그 마음이 썩은 것이다. 자식이라 해서 예외는 없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자식, 부모의 희생을 이용하는 자식은 더 이상 효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진정한 효란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의무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는 책임입니다. 정약용의 말처럼 도리를 잃은 효는 더 이상 효가 아니다. 그렇기에 때로는 부모가 먼저 말해야 합니다. 이제 그만 나는 내 삶을 살겠다. 그 한마디가 차가운 선언처럼 들리겠지만 그 속에는 평생 쌓인 사랑과 희생의 결산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부모의 노년은 비로소 평화를 되찾습니다. 우리는 자식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 사랑에 나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정약용이 말한 진짜 효는 부모가 자신을 존중할 때 자식이 배운다. 는 지혜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혹시 지금도 자식 때문에 마음이 무겁습니까? 끝없이 참아야만 하는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잃고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정약용의 말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은 인연을 끊어야 할 때가 있다. 그것이 곧 자신을 지키는 첫걸음이다. 당신의 삶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자식을 가르치기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킬 때입니다. 그리고 그 결단이야말로 정약용이 말한 가장 큰 인생의 효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약용이 우리에게 남긴 가르침은 아주 단순하지만 가장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사람은 붙잡아야 할 인연과 놓아야 할 인연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며 붙잡는 법은 잘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놓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가 아플수록 더 매달리고 사랑이 깊을수록 더 무너집니다. 하지만 정약용은 그 반대의 길을 말했습니다. 진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다. 그 말은 냉정함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로를 살리는 자비였습니다. 우리가 자식을 놓는다는 건 정말로 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한다는 믿음이며 나는 내 인생을 지키겠다는 결심입니다. 그 결심이 바로 부모의 품격이고 그 품격이 자식에게 진짜 교훈이 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길게 품는 것이 아니라 떠나보내고도 마음에 남는 것이다. 그는 사람의 본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했지만 그보다 더 잘 이해한 것은 관계의 한계였습니다. 모든 인연이 평생을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랑이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끝을 잘 맺는 사람만이 평생을 후회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년의 시기에 가장 큰 복은 누군가의 인정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이 평온한 것입니다. 그 평온은 거창한 성공이나 부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그건 내 마음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순간 조용히 찾아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자식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상관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충분히 사랑했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설명하는 삶이 아니라 지켜내는 삶이면 됩니다. 정약용은 말년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인연은 물과 같다. 가두면 썩고 흘려보내면 맑아진다. 그 말처럼 우리도 이제는 억지로 붙잡지 말고 조용히 흘려보낼 때입니다. 그 흘려보냄 속에서 당신의 마음은 더 단단해지고 당신의 삶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이제 그 어떤 인연도 당신의 평화를 흔들게 두지 마세요. 사람이 떠나도 괜찮습니다. 남은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며 정약용의 한 문장을 다시 떠올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천하를 다스리는 것보다 어렵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 마음을 단단히 붙드는 순간 삶은 비로소 평화로워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길 끝에는 있는 것이 아니라 되찾는 평안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도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아픈 분이 계시다면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세요. 놓아야 할 때 놓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흐르길 바랍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